AI와 관련된 어떤 소스 측면에서의 품질과 결과 측면에서 다 연동이 있는 것 같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여론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측면에서 좀 더 정제된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방법론으로서 공론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론이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는 좀 절차적인 관점에서 이해라고 말을 합니다. 학습의 과정을 거친 현재의 공론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죠.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는 보면 이게 진리에 해당하냐 그렇지 않냐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공론화가 제대로 되려면 포괄적인 어떤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것을 참여한 시민들이 정말 성실하게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쟁점들이, 다양한 시각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공론화 모델도 있고, 랜덤하게 뽑아서 하는 공론화 모델도 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전문가의 역할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는 전문가가 먼저 발표하고 또 전문가끼리 토론하고 그것을 보고 있고 시민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참여형 정책 진단, 메머드 공론화와 집단 심층 면접 조사를 하죠. 집단 심층 면접 조사는 감성에서 키워드를 끌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는 시민들이 모여서 그 TV를 보고 토의를 해요. 거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책이 좋냐 나쁘냐를 투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일주일 후에 투표해라. 이게 수기의 날입니다. 핵심은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가 이 시민의 판단과 어떤 수기의 과정을 어떠한 가치로 받아들이느냐,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면 대부분은 지금처럼 공론화나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갈등이 해결되는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남느냐? 사람들이 법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갈등들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론화 과정을 진짜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번호판에 지역 명칭이 붙었었잖아요, 그죠? 이게 차별성이 좀 있다라고 해갖고 번호판을 한번 싹 바꾼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자동차 번호판을 바꿔서 비용도 절감되고 낭비도 없어. 근데 그건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 번호판이 너무 찌그러져서 디자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여론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바뀜으로 인해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찌그러지는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이 됐다는 거죠. 공론화의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뭐냐라는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공론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경찰청에서 그 삼색 신호등 도입에 대한 논의를 2011년에 했었습니다. 마지막 서울에서 이제 시범 실시를 하는 과정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어요. 특히 그 과정 거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기능으로도 공론화를 활용할 수 있지만, 결정권자의 소통의 어떤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요소로도 공론화가 활용된 사례가 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서로 간에 주장하는 과정들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좀 불편하게 여길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론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든지 비효율적이라든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효율이 낮다라고 여기는 게 실제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감시해야 된다라는 본연의 기능들을 좀 강조하는 것도 이제는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 실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을까 되게 걱정하는 것이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그냥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실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거는 이 사회 전체가 그 대학 졸업 이후에 학력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되는 문제들을 너무 기술적인 부분만 따라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폼을 열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그 정책에 대한 제안, 맞춤형 수요자 대상의 공론화, 이제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판단되고 결정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전문가분들께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나중에 한번 좀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